안녕하십니까. 사파통계의 사경원입니다. 2019년도 3회 95번 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항아리 속에 흰 구슬 2개, 붉은 구슬 3개, 검정 구슬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항아리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데 구슬 3개를 꺼냈대.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흰 구슬 2개와 검정 구슬 1개가 나올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천천히요. 항아리 속에 흰 구슬 2개, 화이트 2개, 레드 3개, 블랙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몇 개인가요? 10개가 됩니다. 자, 무작위로 뽑는데 3개를 뽑는다고 나옵니다. 3개를 뽑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전체에서 이 10개에서 3개를 순차적으로 뽑아냅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뽑고 다시 집어넣으면 우리는 복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복원이라고 하는 거고, 뽑을 때 계속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10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 8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복원이라고 합니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다시 추출하면 우리는 복원, 넣었다가 계속적으로 집어넣지 않고 추출하는 것을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3개의 구슬을 꺼낸다고 나와 있으므로 얘는 어떤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흰 구슬 2개와 검정 구슬 1개를 뽑는 나타날 가능성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초기화 분포라고 합니다. 성공할 가능성, 즉 여기 보시게 되면 총 10개 중에, 맞나요? 총 10개 중에 흰 거 2개, 그렇죠? 흰 거 2개, 붉은 거 3개, 검정 거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표본을 뽑아 몇 개를 뽑는다고 나와 있나요? 3개를 뽑는데 흰 구슬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흰 구슬이 2개, 검정 구슬이 1가 나타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겁니다. 다시 말해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것이 우선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전체에서 전제 조건이 될 거고, 근데 화이트 중에 뽑는 거, 그 다음에 블랙에서 뽑히는 가능성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기화 분포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체 N에서 발생할 가능성 K가 있는데 여기서 표본을 뽑게 됩니다. 여기서 표본을 뽑게 되는데 표본의 크기 N에서 요만큼 뽑아내는 K만큼 뽑아내는 것을 뭐란다? 우리는 초기화 분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전체에서 몇 개를 뽑느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조건을 뽑느냐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야 되는 부분을 봅니다. 이것을 초기화 분포로서 비복원 추출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구체적인 풀이는 아래에 있는 그 풀이 내용을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본 문제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복원 추출이 아닌 비복원 추출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비복원 전체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입니다. 이거부터 만약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여기서 흰 거 2개, 붉은 거 3개, 검정색 5개가 있는데 뽑고 다시 집어넣고 뽑고 다시 뽑고 뽑고 다시 뽑는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겠죠. 이거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것이고 얘는 비복원 추출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제 조건은 몇 개예요? 10개 중에, 그래서 10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건가요? 3개를 뽑는 거죠. 그 중에 흰색 2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흰 거 2개 중에 2개를 뽑혀야 되고요. 검정 거는 5개 중에 몇 개를 뽑혀야 될까요? 당연히 1개가 뽑혀야 될 겁니다. 이걸 뭐란다? 우리는 비복원 추출 결과치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 계산기를 쓰시면 풀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학용 계산기를 하시면 매우 쉽게 풀 수가 있으므로 고학용 계산기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기화 분포 같은 경우는 전체 N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K죠. 이만큼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개를 뽑는다? 표본수만큼 뽑고 여기서 조건이 K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에서 몇 퍼센트 중에 여기서 여기가 나타날 가능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10개 중에 얘가 2개가 있다. 오류가 2개가 있는데 만약에 3개를 뽑아서 1개가 나타날 가능성은 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 천천히 해보라고요.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것인데 그 중에 뭐라고요? 2개 중에 1개가 나오고 나머지 2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될까요? 8에서 2가 나와야 되겠죠. 8개 중에 나머지 8개 중에 3개를 뽑는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2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초기화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전체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2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개 중에 2개가 오류가라고 나타나는데 제가 5개 중에 오류가 얘보다는 많이 나올 수는 없죠. 얘보다는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5개를 뽑았는데 1개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오시는데, 자, 5개 중에 1개이므로 그 외의 것들은 오류 외에는 4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오류가 아닌 것은 총 18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개 중에 5개를 뽑습니다. 20개 중에 5개를 뽑는데 우선 오류를 볼까요? 몇 개 중에? 2개 중에 1개가 뽑혀야 되고 나머지요. 20개 중에 2개가 나오는 거고요. 5개 중에, 죄송합니다. 20개 중에 5개를 뽑은 거죠. 그래서 5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5개 외에, 그러니까 부분은 1개가 오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거, 그래서 18개 중에 몇 개가 나와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4개가, 18개 중에 4개가 뽑혀야 되는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뭐란다? 우리는 초기화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 공식 그대로를 밑에서 직접 풀이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10 컨비네이션, 다시요. n 컨비네이션 x는 어떻게 구하냐면 x 팩토리얼, 그 다음 n 마이너스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읽게 됩니다. 이 팩토리얼은 3 팩토리얼이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만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하시게 되면 매우 손쉽게 풀이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공학용 계산기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공학용 계산기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컨비네이션은 어디 있느냐? 컨비네이션은 공학용 계산기에서 요게 컨비네이션이죠? 요게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팩토리얼은 여기 있습니다. 요 윗부분에 있습니다. 윗부분이기 때문에 요 셋업을 누르셔야 해당하는 위에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선 ON키를 누르시고 셋업에서 계산을 해야겠다. 분자식을 계산하려면 컴프를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 3번을 누르시면 분자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분자키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반드시 1번을 눌러서 분자 공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우선 분자식을 놓고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10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다시 10개 중에 3개를 뽑기 때문에 10 컨비네이션입니다. 컨비네이션은 말씀드렸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Shift를 누릅니다. 그러면 C가 나타날 거고요.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흰 거에서 흰 거를 뽑아야 되니까 원래 흰색이 2개가 있는데 거기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5개 중에 나머지 5개, 원래가 몇 개죠? 검정색이 5개죠? 5개 중에 1개가 뽑혀져. 뽑히는 가능성은 총 3개가 되는 겁니다. 5개 중에,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네, 컨비네이션, 여기서 2가 나왔으니까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요거는 3개 중에 2개는 흰색, 하얀색은 검정색이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흰색은
원래 2개가 있는 상황이고 5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누르시면 24분의 1이 나오고 얘를 SD키를 누르면 요거 한번 더 눌러볼까요? 0.0417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24분의 1 혹은 0.041 정도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24분의 1이므로 1이라는 결과치 1번의 답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초기화 분포입니다. 초기화 분포가 맨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전체 중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복원이 아닐 경우, 비복원일 때 우리는 초기화 분포를 쓰게 되는데,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에서 발생될 가능성 K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고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K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체에서 K개를 빼는 것만큼만 남아있는 거죠. 요거 제외하는 거고, 얘는요 n-K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다시 말해 전체 중에 n개를 뽑는 거죠. 전체 중에 n개를 뽑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뽑을 거냐, 그 외에서 얼마만큼 뽑을 거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초기화 분포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만 넣으시면 어려우시니까 아까 전에 풀이했었던 것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만약에 20개 중에 2개가 오류가 있다면 5개 중에 2개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총 18개가 양품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요 그 외의 거는 3개가 뽑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20개 중에 5개가 뽑히는 거고, 우선은 발생할 가능성 2개 중에 2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개 중에 나머지 개인 3개가 추출해야지만 해당한 가능성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공학용 계산기를 구해서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이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도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